안녕하세요, 미니입니다. 지금은 뭐 에어컨도 켜고 또 선풍기도 한 대 더 켜고 이렇게 좀 시원하고 쾌적한 그런 환경이 있는데, 아까 전만 해도 정말 집에서나 밖에서나 진짜 찜통 더위더라고요. 막 잘 때도 너무 막 더워서 힘들고, 뭐 집에서도 하루 종일 에어컨 틀 수 없으니까 선풍기로 좀 버텨보다가 도저히 안 돼서 막 에어컨 틀었다가, 밖에서는 말할 것도 없죠. 요즘에 진짜 얼음 팩을 들고 다닙니다. 얼음팩을 들고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무더운 날씨라서 정말 뭐죠, 여름의 필수 아이템이죠. 파라솔이랑 물, 그리고 휴대용 선풍기에다가 얼음팩까지, 이 네 가지를 기본적으로 들고 다녀야지만 좀 버틸 만한. 얼음팩을 이렇게 안고 이렇게 집에 도착해도 막 몸에서 열이 막 후끈후끈거리고, 대구 날씨가 진짜 상당한 것 같습니다. 비 소식도 있고 또 뭐 그 바람, 강풍 이런 소식도 있어서 좀 정말 안전에 좀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람도 좀 무섭고 요즘은 비도 무섭더라고요. 침수 이런 것도 좀 무섭고, 요즘에 정말 막 전 세계가 너무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런 자연까지 우리가 통제가 되지를 않아서 뭐 뉴스를 보든 뭐 두려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없지만은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 안전에 그리고 건강에 좀 유의하시고 그렇게 좀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 아들 방학도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런지 좀 마음이, 또 등교할 때 이렇게 등교하는 학생들 보면은 좀 이렇게 얼굴이 좀 이렇게 좀 가벼운 그런 느낌? 시험도 치렀고 또 방학도 이제 며칠, 뭐 하루 남았나요? 하루 있으면 방학이니까 좀 몸도 마음도 좀 가벼운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저번 주에 그 저희 아들 학교에 그 체험학습을 간다고 또 오랜만에 뭐 이렇게 도시락을 또 싸주고 이렇게 보냈었는데, 아이가 그래도 좀 긴 시간 그렇게 외부 활동을 잘 하고 왔죠. 와서 이제 저도 너무 또 일찍 가면은 아이를 이제 받으려고 일찍 가면 날씨도 너무 덥고 막 그래서 조금 시간을 조금 이렇게 좀 너무 기다리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제가 사무실에서 나섰죠. 나서서 이제 아이를 이제 데리러 이렇게 가는데, 음, 버스가 이렇게 서는데, 버스가 서는 그 곳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 그곳에 버스가 이렇게 서더라고요. 선생님이 분명 이렇게 어느 지점에서 설 겁니다 이렇게 통보를 받았는데, 그 지점이 아니라 그 지점에서 좀 걸어 올라가야 하는 지점에서 버스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원래 선생님이 통보해준 그 목적지에 이렇게 가니까 우리 학교에 이제 도움반에
저희 교회 같이 다니는 그 남학생의 할머니께서 이렇게 마중을 나와 계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드렸더니 할머니도 막 우왕좌왕 하시더라고요.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 뭐 좀 또 버스가 또 멀리서 이렇게 서고 또 학생들이 이렇게 내리는 것 같으니까 어디서 도대체 받아야 되나 할머니가 우왕좌왕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뭐 여기서 기다리라고 했으면 여기가 맞겠죠 하면서 저거는 이제 다른 반의 학생들의 차겠죠 하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학생들이 이제 위에서 이제 언덕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내려왔을 때 할머니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하면서 이렇게 할머니도 뭐 그냥 이렇게 기다리실 수는 없으니까 제가 용기를 내서 그 학생 무리에게 물어봤죠. 학생 하면서 혹시 몇 반이냐고 막 이렇게 물어보니까 학생이 당황하죠.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막 물어보니까.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이 학교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내리는데 같이 내리는데 몇 반인지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얘기를 주니까 몇 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 아들이랑 같은 반인 거예요. 그래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주고 제가 이제 저기 멀리 섰던 그 버스가 그 반이 맞는 것 같은데 저희 반이 맞는 것 같은데 할머니의 그 손자분의 반은 몇 반이냐고 제가 물어봤는데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일단 모르시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같이 이렇게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이제 아이들이 막 내리는 거죠. 내리는데 이게 걸어 올라가고 있었는데 뭔가 이렇게 딱 저를 알아보고 뭔가 이렇게 저희 아들 이름을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학생이. 그래서 제가 우왕좌왕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그 학생도 막 머뭇거리는 거죠. 제 얼굴을 알고 그리고 저희 아들도 아는데 막 제가 저희 아들을 찾고 있으니까 어떻게 저를 알아보고 막 이렇게 바로 이렇게 지나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학생을 봤는데 그 학생이 이제 남학생인데 제가 복음을 전했죠. 그때 이제 학교 때 신발장 앞에서 같은 반 여자애랑 막 장난을 쳐서 계속 그 반복적인 제가 학교할 때마다 막 장난치고 막 어슬렁어슬렁거리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복음을 전했는데 듣고 갔는데 뭔가 이렇게 다음에 이제 제가 좀 알아보고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좀 뭔가 받아주지 않는 듯한 그리고 뭐 저를 봐도 그냥 이렇게 지나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서 이 친구가 되게 빨리 이렇게 뭔가 다가오다가 이렇게 관심이 떨어지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저도 마음을 접었었는데 그 학생이 이렇게 머뭇거리면서 막 저희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저에게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 걔 맞지? 하면서 막 이렇게 아는 척을 했고 혹시 우리 아들 봤니? 하니까 잘 내렸지 싶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맙다 하면서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올라가니까 또 한 명의 학생이 이제 저를 보고 인사를 주는 거죠. 그 학생은 제가 학교 때 이렇게 그 학생은 제가 이제 비포 스쿨 할 때부터 봤었던 학생이죠. 막 자기 반을 못 찾아가서 제가 그 친구한테 뭐 이렇게 하라 반을 이렇게 찾아가면 된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줬던 학생이고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학생은 어쩔 때는 또 이렇게 지나갈 때도 있는데 좀 그래도 서로 인사하는 게 좀 잦습니다. 잦고 저도 이제 그 친구를 이렇게 좀 편안하게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그 친구가 이제 저를 보고 이렇게 인사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체험학습 잘 다녀왔나 하면서 막 재밌었나 이런 얘기를 주고 저도 이제 저희 아들을 받으러 가야 되니까 그렇게 인사를 잠깐 나눴었네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아들이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봤고 한 여자 학생이 이제 서 있는 거죠. 그 여자 학생은 이제 저에게 정말 적극적으로 다가왔던, 같이 과자도 먹고 복음도 전하고 과자도 먹고 그리고 같이 편의점 가자고 약속까지 했는데 그 학생이 나타나지 않았죠. 그 학생이 딱 서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다가가서 인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인사는 하지 않고 저희 아들을 받고 이렇게 집으로 갔었죠. 좀 뭔가 이렇게 좀 반갑더라고요. 막 그 짧은 순간에 막 이런저런 학생들 잠깐이라도 이렇게 얼굴 보고 소통하고 뭐 잘 다녀왔니? 저는 뭐 다른 학생이 학부모지만은 그래도 이제껏 이렇게 1학기 때 얼굴을 마주했던 그런 학생들에게 좀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었던 그런 좀 순간이었네요. 그 여학생은 그래도 얼마 있다가 등교할 때 한번 저에게 마주쳐서 인사를 주더라고요. 주었고 저도 그때 왜 약속을 안 지켜서 지금 내 기분 나쁘다 이런 감정을 표현하진 않았고 그냥 평상시처럼 안녕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주고 그때 등교 시간이었는데 제 머리를 한 번만 만져보자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져라 하면서 이모 머리 안 감았다 하면서 막 그렇게 잠깐 소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날에 제가 이제 아들 이렇게 체험학습하고 이렇게 마중하러 나갔을 때 그때 이제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벤치에 앉아 계셨어요. 벤치에 앉아 계셨는데 옆에 이렇게 뭔가 아이스박스 같은 거를 놔두시고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또 복음의 대상자가 없었는데 아들을 이렇게 데려가면서 제가 맨날 하교하러 가는 길이 아닌 체험학습하고 이제 제가 아들을 받으러 가야 하는 길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냥 한 남성분만 이렇게 딱 앉아 있으니까 이분이 좀 제가 전해야 될 사람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고 앉아 계시는 분에게 다가가서 영원한 축복 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가까운 교회 다니세요 하면서 이렇게 저의 눈을 이렇게 잘 보시더라고요. 피하지 않고 그렇게 보시고 복음을 들으시고 그렇게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그 등교할 때 갑자기 이제 교문에서 이렇게 학생들이 뭔가 구호를 외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보통 학생들이 교문 앞에 이렇게 서 있을 때 보면은 뭐 회장 선거나 아니면 뭐 학교 폭력 뭐 이런 거 좀 그런 종류의 뭔가 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편말을 들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작은 간식을 준비를 했더라고요. 종교생에게.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가니까
뭔가 이렇게 학생들이 몰려 있는데 아 오늘도 뭔가 하는구나 했는데 제일 앞편에 뭔가 익숙한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보아하니 이제 저희 아들 초등학교 같이 나왔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서 있어서 설마 그 친구겠나 하면서 봤는데 그 반이 맞는 거예요. 저희 아들과 같은 반 학생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간식 물품을 주면서 하이파이브를 그 등교하는 학생에게 이렇게 하도록 선생님이 옆에서 유도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가가니까 그 여자 학생이 손을 이렇게 내밀고 그 앞에 또 제가 얼굴을 모르는 여학생이 이렇게 두 명이서 이렇게 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들 동창생 말고 모르는 학생, 저랑 제일 마주보는 학생에게 한번 하이파이브를 해줬는데 그 뒤에 이제 동창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친구는 저에게 하이파이브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아들에게 하이파이브를 하려고 이렇게 손을 계속 들고 있더라고요. 하자고 이렇게 저희 아들을 유도하는데 저희 아들이 끝까지 하이파이브를 하지 않고 그냥 해라 하는데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마주한 학생이 또 같은 반이고 이제 그 동창생의 친구죠. 여자친구인데 그 친구는 키가 작고 좀 얼굴이 귀염상이고 편의점에서 이제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었죠. 동창생이 옆에 있는 와중에 그 친구에게도 그 복음을 전했는데 동창생이 좀 부끄러워했었었죠. 저희 복음을 부끄러워했었고 그 친구는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는 저희 아들에게 뭐 이렇게 관심이 있었는지 저에게 저희 아들 얘기도 편의점 안에서 이렇게 하고 했었었는데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 다가오는 것이 덜하고 저를 봐도 이렇게 그냥 못 본 척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열매가 없는 친구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시무룩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이렇게 저 얼굴도 알죠. 얼굴도 알지만은 저희 아들에게 이렇게 간식을 내밀더라고요. 받으라고. 그런데 이제 저희 아들이 끝까지 받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받지 하면서 이렇게 저도 유도를 했는데 받지 않아서 또 저벅저벅 걸어가니까 이번에는 선생님이 막 반강제적으로 이제 저에게 간식을 주셔서 그 간식을 받았는데 또 저희 아들은 뭐 계속 거부를 했는데 또 제가 이렇게 받으니까 보는 입장에서는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간식을 엄마 건데 좀 먹어도 되냐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건 엄마 것도 아니다 하면서 먹으라고 했는데 괜히 준 것 같더라고요. 막 학교 등교 시간에 막 수업하기도 전에 막 간식을 그것도 여러 개나 되는 당이 많은 간식을 막 또 학교 안에 들어가서 선생님한테 관리를 받으면서 간식을 먹기는 싫잖아요. 그래서 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떤 공간에서 그렇게 간식을 좀 다 먹고 들어가려고 좀 저랑 실랑이를 했네요. 이미 본 이상 간식을 막 이거 하나만 먹어라, 두 개만 먹어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막 한 5개 정도 있었는데 그 단 거를 그냥 어쩔 수 없다 하면서 내가 속았다 하면서 간식을 다 주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그 근래에 이제 아이스크림을 한 2번 정도 먹은 적이 있었고 아침에는 이제 밥을 먹고 항상 요플레를 먹죠. 뭐 매일매일 먹고 학교를 갔고 그리고 단 음식 이런 거를 좀 즐겨 했습니다. 제가 이제 뭐 편의점에서 사주기도 했었고
그리고 뭐 집에 오면은 또 간식이 있으니까 항상 뭐 학교에서 이렇게 마치고 집에 이렇게 걸어 들어오면 간식을 이렇게 차려주는 거죠. 뭐 먹은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아이가 이제 콧물이 이렇게 비치더라고요. 그래서 그 콧물이 거진 이틀 만에 노란 콧물이 되어버려서 금요일은 제가 학교를 보내지 않았었네요. 아들 학교에 보내지 않았었고, 뭐 간식을 좀 단 거를 덜 줄 걸 그랬나. 단 거를 많이 먹어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가 걸린 건가. 첫날, 둘째 날은 좀 아이가 기력이 없더니, 그래도 약을 이렇게 먹으니까, 좀 괜찮아 보이더니, 또 이상하게도 콧물이 막, 어제는 또 많이 흘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콧물 때문에 좀 저에게 애를 먹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은 뭐 그냥 선생님께 이제 저희 아이가 학교 못 간다고 그렇게 통보를 드리고 집에서 쉬게 되었네요. 금요일은 저희 어머니가 이제 혈압약을 이제 일주일치 복용을 하고 또 약을 타러 가는 날이라서 또 의사 선생님이랑 대면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머니가 병원 갔다가 또 마트 가서 뭐 이렇게 또 뭐 빵이나 뭐 이런 거 사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의사를 대면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마트를 간다면 그때 이제 제가 복음을 전했던 마트 직원 예수님 전해주셔서 감사해요 했던 그 직원을 이제 봐야 되는데 이게 복음 한 번의 복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이렇게 봤을 때는 내가 어떻게 그분들을 대처해야 되나 막 이런 부담감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의사 앞에 서는 것도 부담이 되는데 그 저의 복음을 반갑게 달게 받았던 그 마트 직원한테는 또 어떻게 또 표현을 해야 되나 막 이런 고민과 그리고 걱정과 그리고 부담감이 있어서 굉장히 막 순종하기가 싫더라고요. 어쨌든 뭐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머니랑 이제 저희 오빠한테 저희 아들을 맡겨놓고 병원으로 향했죠. 병원으로 가서 또 이렇게 가니까 손님이 좀 기다리고 있었죠. 기다리고 있어서 뭐 간호사한테 복음을 전한다? 뭐 그러지 못했습니다. 못했고 어떤 말을 해야 되나 의사한테 좀 걱정을 안고 의사한테 대면을 했죠. 의사 선생님이 또 성함은 어떻게 되시고 생년월일은 어떻게 되시는지 이렇게 차근차근 물어보셨는데 일단 혈압을 먼저 재자고 하시더라고요. 혈압을 쟀는데 떨어진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제 어머니가 반알을 일주일치 먹어서 효과를 뭐 좀 덜 봤다면 덜 봤는데 이제는 이제 완전히 다 한알 복용을 하라고 이제 얘기를 주셨고 저희가 막 억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알씩을 다 일주일치 먹고 이렇게 갔는데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이거 한 알 다 먹은 거 맞냐고 이렇게 얘기를 주셔서 이번에 정말 다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의사 입장에서도 어떻게든 이 혈압의 수치를 내리는 게 이제 의사의 몫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더 센 약을 지을 수밖에 없고 저희가 센 약을 계속 거부를 했으니까 이 같은 약으로 가려면은 이제 아침 저녁으로 나눠서 2번을 먹어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에 그 병원에 휴가가 있었나? 그래서 2주 동안 그렇게 좀 복용을 하고 경과를 보자고 하셨고 어머니가
어머니는 뭐 약을 센 약을 바꿔준다는 것만 예상을 했겠죠. 했는데 갑자기 이제 같은 약으로 아침 저녁을 이제 복용하라고 하니까 또 적잖이 또 충격을 먹으셨죠. 그래서 막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막 빼는 거죠. 막 그렇게 하기 싫다고 했는데 의사가 달리 방법이 없다는 식으로 자꾸 이제 나는 처방을 했으니까 이제 가시라는 그런 좀 분위기를 유도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의사에게 일단은 하나님을 전했고 그 복음을 드렸죠. 드리고 그래도 그 의사분한테 제가 도움을 받으러 온 거고 의사분이 이렇게 처방해 주시는 거를 좀 따르고 싶었어요. 그 마음을 아니까. 그래서 이제 의사가 좀 빨리빨리 이제 나는 처방을 내렸으니까 이제 가시라 하는 그런 분위기를 제가 빨리 눈치채고 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저희가 나오게 되었죠. 저는 의사 말을 좀 듣고 싶었어요. 왜냐면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아침 저녁을 이렇게 복용하게끔 의사도 어떻게 보면 어머니를 약으로서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죠. 아침 저녁으로 먹어서 이 혈압 수치가 내려간다면 계속적으로 이제 아침 저녁으로 먹으라고 하시겠죠. 근데 만약에 그럼에도 떨어지지 않는다면 아마 센 약을 변경하실 것 같아서 좀 사람이 좀 지근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의사의 말이니까 당연히 뭐 들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의사의 입장에 제가 있으면 이제 어머니한테 제가 약을 복용하라고 엄마는 선택권이 없다. 엄마는 무조건 복용해야 된다는 식으로 제가 대해야 되니까 엄마 의사분도 어떻게 해서든 엄마 수치를 내리게 하고 싶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처방을 준 거니까 진짜 내가 생각해 봤는데 아침 저녁으로 먹는 게 감기약도 아침 점심 저녁을 3일치를 먹으면 얼마나 귀찮고 힘들고 그리고 약 자체도 너무나 이제 저의 입장에서는 너무 이제 감기약이 너무 강한 거죠. 그래서 막 속이 울렁거린다든지 막 목이 너무나 마르고 막 이런 부작용이 있잖아요. 잠이 오고 막 내가 언제 잠들었는지 모를 정도로 막 그런 게 있어서 저도 감기약을 정말 최소화해서 그렇게 복용을 하는데 혈압약을 이제 아침 저녁으로 2주 동안 먹어야 되니까 엄마가 무슨 실험 대상자도 아니고 좀 지근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머니가 그래도 좀 다행인 게 어머니랑 저랑 약을 이제 안 놓치기 위해서 어머니도 좀 아침 약을 챙겨 먹었는지 이렇게 좀 기억을 하려고 하시는 편이고 저도 생각날 때마다 엄마 아침 약 먹어라 하면서 우리 2주만 한번 해보자 하면서 요즘엔 그렇게 마음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머니가 약을 2번 복용하니까 정신이 멍하다 하면서 파이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는 주시는데 2주가 생각보다는 기네요. 긴 느낌이 들고 어쨌든 저희가 이제 약을 처방받으려고 약국에를 갔죠. 약국에를 가니까 그때 봤던 이제 여자 약사님이라고 해야 될지 약사님과 이제 할아버지 약사님이 계시는데 할아버지 약사님이 이제 복음을 전했었는데 여자 약사님에게는 복음을 전하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가면 좀 전해야지 했는데 또 이상하게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되지는 않았고 저희 아들이 이제 콧물이 나니까 코감기 약을 좀 달라고
이렇게 약을 처방 받고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그날 굉장히 좀 이렇게 해진 슬리퍼를, 근데 그 슬리퍼가 굉장히 발판이 낮아서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한 몇 년 된 그런 슬리퍼인데 그거를 신고 나오셨는데 제가 이제 엄마 하나 사러 가자 하면서 그렇게 얘기는 좋은데 어디 사러 가겠노, 시장에도 이런 디자인이 있겠나 하면서 막 그렇게 좀 고민을 하다가 뭐 어머니가 큰맘 먹고 막 시장에 가서 막 신발 사러 막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서 그냥 뭐 다이소에 뭐 보고 뭐 슬리퍼 하나 괜찮은 거 있으면 살까 하면서, 그런 디자인은 없을 것 같은데 한번 그냥 구경만 해보자 하면서 그렇게 어머니랑 다이소를 이렇게 들리게 되었죠. 시간이 좀 이른 시간이었는데 예전에는 10시에 문을 열어서 저희가 막 9시 50분 막 10시까지 이렇게 기다렸던 것 같은데 10시가 안 된 시간에 이렇게 문을 개방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직원한테 들어가도 돼요 물어보니까 들어와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주셔서 저희가 가서 어머니 신발도 보고 저도 필요한 거 이렇게 구경도 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의사 앞에 이제 대면을 하면서 저희도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어머니가 뭐 마트에 가서든 뭘 물건을 사면서 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다이소 간 김에 이렇게 구경도 하고 어머니가 슬리퍼를 사셨어요. 뭐 이렇게 그냥 막 편하게 신기 좋은 그런 저렴한 슬리퍼를 사셨고 제가 이제 현금을 내면은 뭐 직원이랑 대면해서 뭐 보험을 한번 전할 수도 있겠지만은 괜히 막 그러다가 또 실패를 하면은 괜히 좌절만 오니까 그냥 마트 그 다이소 직원은 좀 생략을 하고 싶었죠. 그래서 제가 카드를 이렇게 긁어서 계산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이제 영수증을 뽑으려고 뽑았는데 영수증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혼자라면은 영수증을 제가 출력을 안 해도 상관이 없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 고르신 물품이기 때문에 뭐 또 영수증 안 뽑았다가 또 어머니가 막 바꾼다 막 이렇게 마음이 변할 수도 있으니까 영수증을 챙겨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분명 카드를 뽑고 영수증을 눌렀는데 나온다 생각하고 카드를 뺐는데 이게 영수증이 나오지 않아서 직원한테 안 갈 수도 없고 직원한테 이렇게 부탁을 드렸죠. 그랬더니 뭐 이렇게 유연하게 좀 잘 대처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김에 제가 해야 되겠다. 아침에 이렇게 사람도 많이 없는 다이소인데 저도 이제 복음을 안 전하려고 카드를 긁었는데 복음을 전해야 될 상황이 딱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영수증을 좀 받아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친절하게 막 잘 대체해 주셔서 제가 직원분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면서 가까운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 그분은 말은 네 이렇게 하는데 얼굴을 이렇게 돌리시더라고요. 눈을 보지 않으시면서 이렇게 저의 복음을 들으셨습니다. 어쨌든 뭐 복음을 전했다는 거에 저는 마음이 그래도 좀 좋았었고 이제 마트를 가면 되는데 좀 이렇게 떨리더라고요. 마트를 가면 분명 그 직원이지 싶은데 그때는 막 분위기가 너무 좋았죠. 막 저에게 적극적으로 막 다가오시고 막 그렇게 소통을 했는데 이번에 가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계산만 하고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야 되나? 아니면은 뭐 조금 더 인사보다는 좀 깊은 좀 친한 그런 대화를 해야 되나? 정말 감을 못 잡겠는 거야. 나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되고 뭐 어떻게 대해야 되지? 막 너무 근심이 되었는데 어머니랑 이제 다이소를 들렸다가 마트를 갔죠. 마트를 가는 길에 또 마트에 이렇게 밖에 보면 이렇게 천막이 쳐져 있었는데 거기 어떤 할아버지가 이렇게 앉아 계셨는데
제가 다가갈수록 저를 이렇게 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눈을 안 피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왕 다이소에서 직원한테 복음 전한 거 거기 앉아 계셨던 할아버지께도 눈을 이렇게 회피를 안 하시니까 그냥 다가가서 영원한 축복 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가까운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두 번의 복음이 있었고, 어머니랑 이렇게 마트를 딱 들어갔는데 그 직원이 없는 거예요.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이제 병원 갔어서 마트를 바로 들렸을 때 오전에 근무했던 그 직원이 있었는데 갔더니 그 직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두셨나 싶기도 하고 어쨌든 저희는 장을 봤죠. 장을 막 보고 있었는데 한창 이제 과일 코너에서 이렇게 머뭇머뭇거리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누군가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저희 어머니랑 좀 이렇게 새벽 기도 다닐 때 항상 그 사장님은 이제 과일 장사를 하시는데 저희와 다른 교회에 이제 새벽 기도를 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이 저희가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집으로 가는 시간에 이제 그 권사님인지 모르겠는데 그 성도님께서 이제 새벽 기도를 가는 시간이죠. 저희는 마치는 시간이고 그 성도님은 가는 시간에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마주쳐서 대화를 하고 저희 집까지 이제 걸어갔다가 저희 집 바로 근처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이렇게 예배를 새벽 기도를 가시곤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새벽 기도를 가지 않으니까 저도 이렇게 한 번씩 새벽 기도 마치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그 성도님 보일 때도 있지만 굳이 막 이렇게 쫓아가서 인사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다가 뭐 한 번 정도 이렇게 마주했던 적이 있어서 그때 이제 새벽 기도를 가지 않는 저희 어머니 얘기를 좀 해드렸죠. 몸이 편찮으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는데 또 한동안 보이시지 않으시다가 이제 마트에서 마주친 거죠. 그 성도님께서 저희 어머니를 보셨고 막 할 말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듣자니 그 성도님께서 그날은 이제 원래 그 배우자께서 이렇게 높이 달려있는 달력을 이렇게 넘겨주시고는 하는데 그날은 이제 그 성도님께서 직접 달력을 넘기시려고 이렇게 식탁 위에 올라가셨나? 뭐 얼마나 높이 달려 있었길래 그런지 모르겠는데 식탁에 올라갔는데 이렇게 달력을 이렇게 떼려고 했는데 기억이 없었대요. 기억이 어떻게 넘어졌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고 그 집에 있는 아드님께서 뭔가 이렇게 컴퓨터 작업을 하고 계셨나? 그러다가 어머니가 쓰러지신 거를 조금 뒤늦게 이제 발견을 했고 119에 이송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갔는데 이렇게 머리 쪽에 혹이 이렇게 났나? 아무튼 막 다리랑 이렇게 팔도 막 이렇게 다치고 그런 상황까지 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사분이 정말 시간이 더 늦었으면 정말 위험할 뻔했다 이렇게 얘기를 주셨고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그렇게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했던 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맞아요, 하나님 은혜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 엄마는 이제 이성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아이고 이거 홍나면 큰일 난다 하면서 막 약 발라야 된다고 계속 어머니가 막 하나님 은혜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막 약을 빨리 바르세요 하면서 막 그런 식으로 어머니가 얘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아하니 이 성도님을 위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저희랑 이렇게 대면하게 해주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은 정말 뭐 평상시에는 새벽 기도 가는 그 시간 아니면은 마주치기가 힘들고 또 어떻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딱 그때 마트에서 딱 마주치게 되었고 그 성도님께서 저희에게 정말 죽을 뻔했는데 이렇게 살아났다는 그런 또 얘기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를 만나서 막 할 얘기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셨고 하나님 은혜라고 이렇게 얘기를 주시니 이분을 이제 위로하라고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대면을 하게끔 하나님을 만들어 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내가 왔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위로해야 할 순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너무 잘 치료하시고 잘 다니시지만 그래도 조심하면서 다니세요 하면서 건강하시길 기도할게요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좀 그분도 이제 저희 어머니를 보셨는데 얼굴이 좀 되게 좀 요즘에 형편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그래도 저희 어머니를 보고 요즘은 얼굴이 더 좋아 보이시네요 이렇게 그 성도님이 얘기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할 얘기는 너무 많지만 아니라고 막 요즘에 너무 막 힘들다 할 얘기는 많지만은 어머니께서 그때 좀 입을 좀 다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다행이다. 좋게 봐주셔서 다행이다. 지금 저희 형편은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겉모습이라도 좋게 봐주셔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조심하세요 하면서 그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날 굉장히 더웠습니다. 막 파라솔도 하고 막 이렇게 선풍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저희가 볼일을 다 보고 교회 쪽으로 걸어왔죠. 언덕이었는데 거기 벤치가 있어서 앉아서 막 덥지만은 막 이렇게 선풍기도 쬐 드리고 어머니 그렇게 더위를 좀 피해서 있다가 어머니가 떡을 드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떡을 그 교회 앞에 있는 그 떡집에 가서 떡을 이렇게 사게 되었는데 그 떡집에 이제 여자 사장님, 남자 사장님, 여자 사장님 둘 다 이제 복음을 제가 전했는데 여자 사장님은 그렇게 뭐 이렇게 그냥 딱 그 장사에 필요한 그런 말만 하시고 막 모르겠어요. 뭐 그런 소통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떡을 사고 그렇게 집에 와서 어머니랑 떡을 맛있게 먹고 그렇게 보냈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피곤하더라고요. 오전에 볼일 보고 또 집에 와서는 또 저희 아이가 학교를 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아이를 또 이렇게 봐야 돼서 좀 굉장히 피곤하고 또 직장도 또 가야 되는 날이어서 굉장히 좀 피곤했던 그런 하루였네요. 다음 날은 이제 토요일이었는데 저희 가족이 이제 머리를 한 5월달에 자르지 않았죠. 그래서 5월달, 6월달, 7월달 한 2달 되었네? 2달 좀 넘기는 시점인가? 가족들의 머리들이 다 막 지저분하더라고요. 제 아들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토요일날 이제 머리를 좀 사무실에서 봉사를 이제 하려고 이제 가족들에게 얘기를 했고
사무실로 왔네요. 와서 막 머리를 이제 깎아야 되는데 제 아들이 이제 이렇게 말을 뱉더라고요. 삼촌이 먼저 깎고 그다음에 할머니가 깎고 본인이 이제 마지막에 깎겠다. 그래, 말을 해주니 정말 편하다. 내가 항상 어떻게 깎지 이렇게 고민을 할 때 네가 한 번씩 그렇게 말해주면 난 편하지. 네 말대로 하면 되지 하면서 그렇게 이제 순서를 정하고 저희 오빠 머리를 막 깎고 어머니 깎고 제 아들 깎았네요. 제 오빠 머리는 이상하게 머리가 이렇게 뜨는 머리라서 뜨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어머니께서 앞머리를 좀 짧게 자르라고 이렇게 조언을 주시는데 머리를 짧게 자르다 보면 더 떠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니다, 이쯤 할 때 이쯤에서 끝내는 게 낫다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야 길어 하면서 그러면 좀 더 자르다가 항상 머리가 막 뭐라고 해야 될까요? 왜 이렇게 뜨는데 하면서 막 저도 놀래서 그래 잘 해야 되는데 잘 안 된다 하면서 요즘에 정말 내가 장사를 안 하니까 실력이 다 죽었다 하면서 막 오빠 머리 옆에 안 뜨게 해야 되는데 하면서 이번에 또 투블럭으로 자르게 됐네요. 머리 하도 뜨니까 옆에를 투블럭으로 자르니까 뜨지는 않는데 좀 오빠 나이에 맞지 않게 너무 젊은 사람처럼 그렇게 자르게 되었네요. 어쨌든 오빠가 마음에 안 들면 막 삭발하면 되지 막 이렇게 막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데 정말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삭발하면은 막 정말 울겠죠. 그리고 오빠는 자를 때는 괜찮은데 다 자르고 나서부터 좀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머리 왜 이러지? 하면서 막 그렇게 저의 간담을 막 높게 막 그렇게 겁을 주죠. 어쨌든 이번에 투블럭을 잘라서 머리는 뜨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도 막 쇼컷으로 거진 뭐 약간 상고 커트 느낌으로 잘라야 되기 때문에 그 한 디자이너 원장님 있죠. 헤어 원장님 있는데 그분의 시술한 그 동영상을 한 번씩 보죠. 어머니 머리 자를 때 봐도 또 잘 잘랐다 했는데도 또 까먹습니다. 까먹으면 또 이제 당일이 되어서 막 이렇게 보는 거죠. 봐서 잘랐는데 저번이랑 같은 디자인이 좀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자주 자르지를 않으니까 막 실수도 하고 막 시간을 또 너무 버리면은 한 사람당 그래도 한 뭐 빠른 20분 아니면 30분 안에 끝내야 되는데 막 머리를 자르고 나면 바닥에 막 머리가 막 이렇게 떨어지면 막 그것을 막 청소를 한다고 가족들이 부산하게 막 그렇게 움직이고 막 샴푸도 해야 되고 머리도 말려야 되고 막 시간이 거의 막 3명인데 막 3시간 잡는 것 같아요. 시간을 계산하면서 막 하긴 했는데 뭔가 빨리빨리 된다는 그런 느낌은 없더라고요. 제 아들이 또 잘랐네요. 저희 아들이 머리를 또 예민한 아이를 막 자르는데 제 아들도 이상하게 머리가 김삿갓처럼 그렇게 뜹니다. 머리를 다 자를 때는 괜찮은데 머리 감고 나면 이게 김삿갓이 돼요. 그래갖고 신기하다면서 그런데도 오빠는 난 투블럭도 보다 저런 머리가 더 좋다 하면서 나도 저런 머리 잘라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머리 김삿갓이다면서 막 그렇게 놀리고는 하죠. 저희가 이제 이렇게 사무실에 머리 자르러 오기 전에 거기 있는 채소 가게도 들리고 그리고 김밥 천국에 가서 김밥도 이렇게 사오게 됐네요.
김밥을 이제 뭐 여기서 먹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줬는데 오빠가 여기서 먹기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지체되고 그리고 오빠가 그 밤낮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김밥을 그냥 집에 가서 먹고 바로 자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간으로 봐서는 이제 저희 아들 머리 깎이려면 시간이 더 걸릴 텐데 배고프다 하면서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지금 막 혈압 때문에 막 어머니가 거동이 진짜 불편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순간순간 불편할 때마다 나 지금 좀 어지럽네, 좀 앉아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주시니까 엄마가 지금 점심 시간을 넘겼는데 김밥을 먹고 올라가야지 올라갈 수 있지. 이 더운 날씨에 김밥 안 먹고 올라가면 엄마 올라갈 기운도 없을 것 같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주니까 그래도 이제 먹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굉장히 막 저희 집에서 밥 먹을 때는 식탁이 없어서 막 거짓말 밑에 이렇게 쟁반을 깔고 이렇게 먹는 거죠. 막 이렇게 시골에 가면 막 밥에다가 막 이렇게 참 같은 거 먹을 때 막 바닥에 이렇게 먹는 것처럼 저희 식구들이 그렇게 먹는데 여기서는 그래도 어머니께서 이제 이렇게 식탁이랑 책상이 있으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그래도 불편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머니가 여기서 뭔가 먹는 것을 그렇게 불편해 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머리를 좀 초반에 깎을 때 저희 가족이 이제 저 빼고 김밥을 이렇게 먹더라고요. 저도 먹고 싶었지만 저는 이제 막 제가 먹게 되면 저희 아들도 투정도도 부리게 되고 머리 깎는 시간도 더 오래 걸려서 저는 김밥을 생략을 했고 막 아들 머리를 깎였는데 그래도 저희 가족이 이렇게 김밥 먹을 때 저만 단독으로 저희 아들이랑 깎았는데 별 탈 없이 그렇게 저희 아들이 좀 얌전하더라고요. 저희 오빠를 머리 깎을 때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 예수님 믿으면은 천국 갈 수 있다 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오빠 보고 이제 컴퓨터 게임 그만하고 밤낮 바뀐 거 그런 거 좀 바꾸고 좀 이렇게 예수님 좀 잘 믿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 믿으면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하면서 제가 반발을 하게 되었죠. 반발을 하게 되었고 예수님 믿으면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주니까 저희 엄마가 또 반박을 하는 거죠. 아니야 하면서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 하면서 그 예수님 옆에 그 우편 강도 봐라 하면서 그렇게 제지호도 마지막에 예수님 믿는다고 시인하고 그렇게 천국 갔잖아. 예수님께서 너와 나와 낙원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주셨잖아. 엄마 그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표적이지 모두가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것은 아니다. 그 순간을 위해서 그 우편 강도가 있었던 거지 모두가 그렇게 천국 갈 것 같으면 나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막 살아도 되지. 내 맘대로 그렇게 살아도 되지. 그렇게 살아서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없다 하면서 사람이 거듭나야지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오빠 머리 팍 깎고 있는데 얘기를 했어요. 하니까 오빠가 네가 잘못된 거지 하면서 그런 게 어디 있노 하면서 예수님 아들임을 나타내기 위한 표적으로서 그 우편 강도가 말만 하고 이렇게 가는 게 그게 맞냐 하면서
막 저에게도 그렇게 좀 버럭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표적일 뿐이다 하면서 우리가 거듭나야지 천국 갈 수 있다 하면서 신앙생활이 쉬운 줄 아나 하면서 제가 그렇게 막 얘기를 했는데 그 오빠는 이런 거죠. 예수님 믿고 내가 내 노력으로 막 신앙생활 해야지 천국을 간다. 막 성경책 보고 막 예배 드리고 막 성경 공부하고 찬양 부르고 막 하기 싫은데 막 해야지 천국 간다. 그거는 아니다. 그거는 그렇게 천국 간다면 나는 하기 싫다는 말이죠. 근데 그렇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나의 옛 생활과 나의 현 생활을 비교를 하면서 아, 내가 옛 생활에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껏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는데 내가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고 내가 이제 과거를 봤을 때 내가 다시 하나님이 바꿔주셨는데 옛 생활로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이제 죄의 종의 생활이었던 거죠. 그렇게 돌아가면 안 되는 거니까 내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아 내가 흐트러진 모습 많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개하고 또 전진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이제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빠한테 신앙생활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그냥 나뭐 예수님 나 믿는다 하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그런 삶은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못 간다고 성경책에도 나와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는 정말 과거에 게으르고 오빠 내 성격 알잖아. 내가 얼마나 게을렀노 하면서 근데 지금은 예수의 목에 매여서 정말 막 사람이 막 겨우겨우 막 살아가는 것처럼 막 부지런을 떨고 살아가잖아요. 나 옛날에 바로 얼마나 게을렀나 하면서 내가 이렇게 바뀌게 도와주신 것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그런 말을 했는데 어머니가 이제 오빠가 이제 계속 반박을 하니까 너랑은 대화가 안 통한다 하면서 항상 성경 얘기만 하면은 너는 말이 안 통한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주더라고요. 말이 안 통하는 게 그게 당연한 거지 하면서 원래 예수님 믿는 사람은 말이 안 통한다 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말이 안 통하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핍박받는 거 아이가 하면서 예수 믿는 길이 그렇게 쉬운 줄 아나 하면서 막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말이 안 통하지만 그래도 한 번씩 오빠 내한테 절대로 그런 말 안 하지 말고 말해라 계속적으로 말해라 싸우지만은 그래도 오빠는 나한테 계속 그런 얘기를 해야 된다고 제가 오빠한테 그런 진리의 부딪힘을 포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오빠한테 얘기를 줬었고 어머니가 이렇게 듣고 있다가 그래도 예수님 믿어야지 너도 믿어야지 하면서 저희 오빠 보고 얘기를 주니까 오빠가 알겠다 이렇게 얘기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빠가 예수님 믿는다고 시인을 하는구나. 그래 신앙생활은 그 다음이고 일단 예수님 믿는다고 시인하는 게 먼저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성화된 삶을 주실 거다. 그런 마음으로서 오빠의 예수님 믿는다는 그 대답을 좀 제가 좀 이렇게 가볍게 받아들이진 않았죠. 그리고 오빠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죄인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는 그 단계를 간략하게 얘기해 줬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시인하고 내 자신을
회개하고 세례 받고 하면은 성령을 주실 거라고, 성령을 받아야지 우리가 이제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거라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을 살다 보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제가 간략하게 그렇게 오빠한테 얘기를 주니까 오빠가 나도 죄인인데 하면서 이런 얘기를 좀 약간 회심을 하면서 흘려버리는 그런 말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오빠가 그렇게 좀 그 예수님을 믿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나서 제가 좀 관찰을 요즘에 하고 있죠. 예전에 오빠는 좀 그냥 무방비 상태, 계속적으로 게임하면서 막 버럭버럭 화를 내고, 그게 이제 일상이죠. 뭐 한 하루에 2끼 정도 밥 먹고 자고, 낮에 자는 거죠. 낮에 자고 저녁에 이제 새벽까지, 아침에 이제 아침밥을 먹고 자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삶이 계속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오빠를 손 놓으신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오빠가 그때 머리를 자르면서 그런 말을 해서 제가 그 이후에 오빠의 행동을 좀 관찰을 했는데 크게 변한 건 없었습니다. 없었고 뭐 게임 밤새도록 하고 아침에 자고를 했었는데, 저희 아이가 이제 하도 막 질문이 너무 많고, 이 더운 날에 질문이 많고, 밥을 먹을 때마다 오빠한테 막 귀찮게 막 질문을 하고 막 손을 이렇게 갖다 대고 막 하니까 오빠가 막 버럭버럭 막 화를 냈었죠. 화를 냈는데 막 제가 화낸 것처럼 오빠가 화를 내니까 어머니가 막 만류를 하시죠. 그래도 그러면 안 된다 하면서 겸손해라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런 게 안 된다고, 나는 겸손이 안 된다고 하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빠의 입장인 거죠. 먼저 화를 내봐야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상대방을 긍휼하게 여길 수 있으니까, 그냥 지식적으로 너는 화가 나면은 네 화를 가라앉히고 뭐 이렇게 조카를 이렇게 겸손하게 대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이론일 뿐이죠. 체감을 하게 되면 정말 사람이 죄가 너무 많아서 절대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많은 인생을 살아오셨고, 지금은 이제 어머니의 인생의 막이 내려가는 시점에서 그렇게 조언을 하는 것은 좀 저희 젊은 사람이랑 좀 맞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어머님 말도 이해하지만 이렇게 더운데 어떻게 화가 안 나겠나 엄마 하면서, 오빠도 화를 내다 보면은 이제 자신을 돌아보고 더 조카를 긍휼하게 여길 수 있을 거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는 주는데, 어머니는 그래도 내 노력해서 안 되는 게 어디 있냐, 내 노력으로 화를 절제시켜야지 하면서, 너 버럭버럭 막 가음 지르는 거 보면 성령님이 막 가만히 그냥 계시는 것 같다. 네가 하도 가음 질러서 성령님 꼼짝하고 계시는 것 같다. 그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의 행동이냐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다가도, 또 어떨 때는 네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 것 같다. 네가 자꾸 이렇게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하는 거 보면은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많다고, 네 모습을 보면은 은혜가 많은 것 같다. 또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실 때도 있고, 어쨌든 어머니는 굉장히 노력한 거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된다는 입장이고, 그렇게 해서는 엄마 우리가 고쳐지지 않는다. 그건 내 노력일 뿐이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막 드러내는 거죠. 냈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내 자신 정말 짐승만도 못한 자신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회심하고, 그때부터 이제 정말 긍휼로서 상대방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눈이 뜨여지는 건데 그 의견이 자꾸 이제 부딪히는 거죠. 어머니랑 부딪히게 되고 그래서 오빠의 입장을 제가 좀 더 이해해줬습니다. 오빠 화난다. 나도 화나면은 나는 아무리 나는 아들을 국률하게 바라봐도 뭐 외부의 환경 탓에 핑계대면서 나 또 화낼 때 많다 하면서 나를 알지만은 화낼 때도 있다. 그런데 오빠는 더더욱 그렇겠죠. 컴퓨터 게임만 하는 사람이 저보다 화가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저 모습이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 어머니는 이제 이렇게 자연적인 것을 자꾸 이제 우리의 노력으로 자꾸 억누르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의견이 부딪혔고 좀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오빠를. 그래 그렇게 화를 많이 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액션은 어떻게 되냐. 보통은 이제 그냥 화를 내고 이제 그냥 평상시처럼 일상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봤는데 오빠가 회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이제 저희 조카한테 다가가서 밥 먹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지그시 보면서 처음에는 말을 안 하더니 밥 먹고 있나 하면서 그러면 이제 저희 조카가 이제 찌르는 거죠. 저희 아들이 이렇게 찔러서 또 삼촌한테 뭐 아무 그런 질문이나 이렇게 던지면 오빠가 이제 질문을 이렇게 대답해주면서 이제 사과를 하는 거죠. 아까 너무 화내서 미안하다. 나도 하면 안 되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 네가 자꾸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더운데 막 귀찮게 하니까 밥 빨리 안 먹고 학교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안 먹고 하니까 내가 화를 내는 거다. 같은 질문 반복하면 안 되지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줬고 아들도 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오빠가 마음이 자꾸 쓰였는지 자꾸 이제 아들 학교 갈 때까지 이렇게 좀 눈치를 보면서 잘 갈 수 있게 이렇게 아까 성낸 거랑은 반대되는 그런 태도로서 아들을 대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갈 때까지 집 그 문에서 이렇게 막 잘 갔다 왔냐고 따뜻하게 그렇게 대해주는 걸 보면은 하나님은 훈련시키시는구나. 시인한 자에게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시인한 자는 다르다라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내가 해왔던 방법처럼 내가 해왔던 방법이 뭐 다 옳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게끔 우리 아들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이 한 명의 아들로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니까 저희 아들이 정말로 불쌍하고 세상적으로는 정말 불쌍한 아이고 영적으로서는 저희 가족들에게 어른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아들이기 때문에 참 네가 귀하다. 네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너 하나로 인해서 우리가 승을 내고 너에게 막 윽박 지르고 하지만 그것이 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죄를 하나님께서 성화시켜 주시기 위한 그런 훈련 과정이라는 것을 보면 참 우리 아들 정말 귀하고 세상적으로 너무 안타깝고 그런 그릇이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죠. 지금 1시간 8분이 되었는데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2부에 뵙도록 하겠습니다.